대표 김지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번 시간에는 뷰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토탈 뷰티샵을 오게끔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게 영남이공대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이분들이 저를 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2회차 때, 지금 2회차거든요. 1회차, 2회차, 9월달에 3회차 교육이 있어요. 3회차 교육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이 들으신 분들은 다시 못 듣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회차 때는 제가 보고 이 교육을 혹시나 이제 또 제 교육을 또 통해서 한 번은 샵에서 두피 스파를 받게끔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들을 수가 없고 9월 때는 직장이 있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SNS에 저한테 후기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파권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무 부름이 아니에요. 자, 사실은 샵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두피 진단을 받고 그리고 샵에 와서 토탈샵을 하는데 어떤 것인지 보고 그리고 미용실이 여러 다방면으로 저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미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샵은 토탈샵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는 그 샵이 수성구 한건동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를 한번 오게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이 선생님들한테 내 두피가 어떤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 모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 두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토탈샵을 갔을 때 어떻게 가서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비법을. 관심 많지 않나요? 그쵸? 나는 스케일링을 받아봤다. 스케일링, 일반 스케일링 말고 일반 스케일링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일반 스케일링을 왜 해요? 왜 해요? 내 치아가 건강해지라고 일반 스케일링 하잖아. 그렇죠? 스케일링은 무조건 자주 해주면 좋죠? 그거 너무 자주 하면 또 이빨 씌울 수가 있으니까 두피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스케일링. 두피 스케일링 받아보신 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거기서가요? 최고의 사람을 보니까 스케일링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럼 두피 진단을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요. 우리 쌤이 받아봤어요. 제가 두피 진단 기계는 갖고 왔어요.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두피 진단을 해드리려고요. 궁금한 영상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힘드네요. 저 구석에서 내가 같이 하면 돼. 내 두피가 어떤지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두피 이빨 스케일링은 치과에서 하는 거고요. 두피 스케일링은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저번 시간을 기억해봐. 어디서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용실. 또 있잖아. 내가 블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두피관리실. 두피관리실. 제가 알아봤죠. 두피관리실은 머리를 자르는 행위가 아니라서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두피관리실을 차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험을 해서 취업에 관한 전문 양성 저는 창업에 남부에 두피관리샵을 차려도 괜찮아요. 즉 커트를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면허증이라는 차이를 알려드렸어요. 면허증은 있어야 되고 면허증 없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여러 종류로 해서 염색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용실. 염색방에서 염색만 하는 거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 근데 거기에서 행위를 커트를 하는 행위가 나와서 이제는 세무서에서 염색방을 차릴 때는 무조건 면허증을 지참해라는 공고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피는 왜 두피를 해야 되는지, 왜 두피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저 강의를 듣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빨 스케일링 어디서 한다고요? 치과. 두피 청소는?
얼사가 미용실이나 아니면 두피 관리샵, 그리고 피부과에 가면 두피를 관리해주는 곳,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럼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수시로 가야 되면 뭐를 찾고 어떻게 경로로 따라서 두피 관리를 받으러 갈까가 마지막 결과물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풀 건데, 두피 모발 관리를 왜 해야 되는가? 난 미용인이에요. 미용인에서 손님이 딱 오면 고객님이 뭐를 갖고 와요? 사진을 갖고 와요.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정말로 힘든 작업이에요. 머리는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머리 모양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 얼굴 김태희도 아니에요. 장동건도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사진을 갖고 오게 되면 성형외과부터 먼저 고쳐야 돼. 몸판 불면 없지. 이쁜 얼굴들은요 뭘 해도 다 예뻐요. 근데 머리숱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 뭐가 안 돼요.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모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머리가 빠졌고 누가 머리가 빠질 거라는 건 저는 예측이 돼요. 나는 머리 하루라도 감으면 기름기가 많이 생겨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저녁에 머리 감아요. 나는 아침에 머리 감아요. 아침에 감았는데도 저녁 되면 개기름이 흘려요. 그분들은 탈모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샴푸를 할까? 그러고 나서 난 어떤 샴푸를 선택을 할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 친구처럼 팍팍 감으면 안 돼. 방금 팍팍 감으랬잖아요. 팍팍 감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탈모는 얼굴의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손님이 딱 왔는데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왔는데 대수술을 받았는 거예요. 요소부터 이렇게 교통사고 났나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커트를 꼭 해드리려고 하니까 고객님이 머리는 이제 또 다 나와서 괜찮아요? 하더라고. 한 줄이 이렇게 생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1cm를 째가지고 수술을 했는가 봐. 나는 무슨 수술인지 몰랐죠. 근데 그게 무슨 수술인 줄 알아요? 얼굴 펴지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예전에 수술을, 얼굴 땡기는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밀어서 이거를 땡겼어요. 이제 성형 비법에는 좀 좋아져서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성형을 하는데 얼굴 주름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두피입니다. 두피 관리를 못하면 두피에서 흘러나오는 지방층이 앞으로 싹싹싹싹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얼굴에 주름이 더 생기고, 물론 여기서 무슨 여름 주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 처지니까. 근데 두피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도 주름이 안 생긴다는 게 정답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하루라도 머리 안 감으면 저는 개기름이 흘려요. 그리고 샴푸를 했는데도 두피에 냄새가 나요. 그거는 첫 번째,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 두피에 맞는 샴푸의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 두피에 샴푸를 할 때는 어떠한 시술을 해야 되는지는 집에서 홈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미용실이나 두피 관리실에서 두피 측정하고 스케일링 정도는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피 측정, 그래서 저는 제 샵에는 손님이 오시면 두피 진단이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진단을 하고 나서 이 두피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시술을 들어가는 거죠. 두피가 개기름이 흐른다, 그리고 모발이 약하다,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감았는데 너무 달라붙는 모발, 머리를 감았는데도 머리가 떡지는 모발, 그런 사람들은 파마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캐닝으로 해서 스캐닝으로 먼저 뿌리를 살려놓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파마 시술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자는 한 달에 하루에 1g에서 1.5g의 기름기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1g에서 2g의 기름기가 자라납니다. 이 기름기, 지성이라는 부분, 이 기름기를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탈모의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가락에 있는 어디가 제일 추좋은지 아세요 혹시? 우리 몸에서 어딜까? 손이 제일 추좋죠. 왜 손이 추좋은지 아세요? 휴대폰 만지고. 두피에도 우리가 샴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샴푸를 해요? 그냥 엎드려서 샴푸해가 잉 감지 않나요? 그쵸? 펌프해가지고 샴푸라는 거는 샴푸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pH가 우리 몸에는 4.5에서 5.5라고 얘기해요. 중성이. 그러면 4.5에서 5.5의 중성인데 두피를 깨끗이 세척해주는 게 알칼리성입니다. 시원한 샴푸 써보셨어요? 그는 쿨 샴푸로 얘기하죠. 가는 중알칼리성 샴푸예요. 그러면 샴푸는 되도록이면 알칼리성 샴푸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 집에서 막 쓰는 샴푸, 산성 샴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pH 4.5에서 5.5 우리 중성이에요. 우리가 워터밀스 종이라고 리트머스 종이라고 있죠. 그 종이가 얼마 하지 않아 문방구에 가면, 문구점에 가면 콤파이어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내 샴푸에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진해진다.